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1년 넘게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면서 목격한 두 노인의 이상한 행동. 처음엔 그냥 별난 사람들이구나 했는데 1년 후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닌 지 2년째인데요. 매일 아침 7시 20분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 뒤쪽에서 세 번째 줄 창가에 앉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 타는 두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한 분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7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끼리 출근길이 겹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절대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안 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로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버스 앞쪽 두 번째 줄에 앉으세요. 연한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는 항상 뒤쪽에서 다섯 번째 줄 복도 쪽 자리에 앉습니다. 검은색 조끼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기묘했습니다. 서로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고 심지어 버스에서 내릴 때도 마치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며칠을 관찰하다 보니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두 분이 타는 정류장과 내리는 정류장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젊은 할아버지가 먼저 타시고 나이 든 할아버지가 두 정거장 후에 타세요. 그리고 내릴 때는 반대로 젊은 할아버지가 먼저 내리고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한 정거장 후에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이 두 분은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신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를 꺼내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앉은 나이 든 할아버지도 똑같이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면서 마치 신호라도 맞춘 것처럼 동시에 편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편지를 읽는 시간도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대략 5분 정도 읽고 나서 두 분 다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나면 항상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면 뒤에 앉은 나이 든 할아버지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두 분은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심지어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5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두 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날엔 편지만 읽고 끝이었는데 금요일엔 젊은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작은 공책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할아버지도 똑같이 공책을 꺼내서 뭔가를 적으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적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왜 서로 말도 안 나누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젊은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10분이나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비에 흠뻑 젖으신 채로요. 그런데 버스에 타시자마자 뒤쪽을 힐끗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나이 든 할아버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이 든 할아버지도 젊은 할아버지가 탔을 때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두 분은 서로를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7개월째부터는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 나이 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나이 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떨어뜨리시면 젊은 할아버지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기묘한 관계였어요.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두 분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편지를 읽고 계시는데 갑자기 편지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뒤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딱 나이 든 할아버지 발밑에 떨어진 거예요. 나이 든 할아버지가 편지를 주워서 앞쪽으로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젊은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할아버지는 편지를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두 분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마주치고 서로 고개를 살짝 숙이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두 분의 행동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젊은 할아버지는 편지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읽고 다른 하나는 뒤쪽 좌석 등받이에 살짝 끼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져가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두 분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대화하지 않지만 편지로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9개월째부터는 두 분의 편지 교환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편지를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읽고 나면 두 분 다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면서도 편지로 이렇게 깊은 소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두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과 2일째 되는 날, 제가 이 두 분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젊은 할아버지였어요. 형, 괜찮아?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1년 넘게 서로 말 한마디 안 나누던 두 분이 갑자기 형, 동생 사이였다는 거예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동생아.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두 분이 형제였다고? 놀라운 진실. 버스가 병원 앞에 정차하고 두 분이 함께 내리시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내렸어요.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가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젊은 할아버지가 복도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이 형제분이세요?
젊은 할아버지가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당신 그 버스에서 항상 뒤쪽에 앉는 젊은이구나. 우리 눈치채고 있었구나.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낸 사이예요. 50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웠어요. 그때 서로 너무 심한 말을 했죠.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왜 같은 버스를 타시는 건가요? 3년 전에 우리 둘 다 아내를 잃었어요. 형은 암으로, 나는 사고로. 그때 서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됐죠. 하지만 50년간 쌓인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신 거군요. 맞아요.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형도 마음이 같았나 봐요. 그때 젊은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제 형이 준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동생아,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 몸 조심해라. 어제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우리 보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하시더라. 나도 이제 지쳤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젊은 할아버지가 쓰신 답장도 보여주셨어요. 형, 나도 마찬가지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자. 사실 오늘이 그 약속한 날이었어요. 형이 쓰러지지만 않았다면 오늘 5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병실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으셨대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젊은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형, 미안해. 내가 50년 전에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나이 든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답하셨어요. 나도 미안하다, 동생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두 분이 50년 만에 포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버스에서의 두 분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란히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으시고 때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시기도 해요. 1년 넘게 편지로만 소통하시던 두 분이 이제는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화해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두 분의 새로운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젊은 할아버지가 형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시고 나이 든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시기도 해요. 형, 오늘 혈압약 챙겼어? 동생아, 무릎 아픈데 괜찮아?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버스 안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버스 기사님도 이 변화를 반기셨어요. 아, 두 분이 드디어 화해하셨구나.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참 안타까웠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두 분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곤 해요. 특히 젊은 승객들은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형제가 있다는 게 부럽다고 말하기도 해요. 화해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매달 부모님 산소에도 함께 가신다고 해요. 서로의 생일도 챙기시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5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젊은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 두 분을 통해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시간의 중요함, 그리고 용서의 힘에 대해서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갈등도 결국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을 보면서 먼저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두 분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젊은이,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우리 같은 바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두 분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세요. 하지만 예전에 그 기묘한 행동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평범하지만 따뜻한 형제의 모습으로 매일을 함께하고 계세요. 가끔 제게 인사를 건네시고 우리 이야기 잘 전해줘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화해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서로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아플 때는 병원도 같이 가고요. 젊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근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형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50년 만에 알게 됐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몰랐는데 형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요리를 배우셨더라고요. 지난 어버이날에는 함께 부모님 산소에 갔어요. 50년 만에 형제가 함께 절을 올린 거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산소 앞에서 형과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화해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매달 함께 성묘를 가고 있어요.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정말 꼼꼼히 챙겨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같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처방받은 약도 서로 확인해 주고요. 형이 혈압약을 깜빡할 때면 제가 챙겨드리고 제가 무릎 아플 때는 형이 파스를 발라주세요. 두 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화해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카들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5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지금은 버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주로 그날그날의 계획이나 건강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뭐 할까? 무릎은 좀 어때? 약은 챙겨 먹었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가끔은 어린 시절 추억도 나눠요. 기억나? 우리가 어릴 때 개울가에서 놀던 일, 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낚시 갔던 일 이런 이야기들. 흥미롭게도 이 두 분의 화해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버스 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졌거든요. 서로 모르던 승객들끼리도 인사를 하고 노약 자석을 양보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두 할아버지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우리 형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조언을 들려주셨어요.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50년을 허송세월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세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세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후회는 평생 남으니까요. 가끔 젊은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를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갈등도 결국은 사랑으로 녹일 수 있구나.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란 정말 신비로운 거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어도 결국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두 분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세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형제의 모습으로요.
여러분도 가족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니까요. 그리고 가족만큼 소중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